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비교적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로 집안일을 부탁했고 시어머니는 그 말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맡은 일은 아주 사소했어요. 아이를 잠깐 봐달라는 부탁, 설거지를 대신해 달라는 요청, 빨래를 널어 달라는 말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불편함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며느리도 그때는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라는 말을 종종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부탁의 횟수가 늘어났고 부탁의 범위도 커졌죠. 아침 식사 준비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몫이 되었고 아이 하원 이후에 돌봄도 시어머니가 맡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구체적인 요청 대신 오늘도 부탁드려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됐고 가족 사이에서 이런 일로 갈등을 만드는 게 옳은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죠.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순간마다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집안일이 끝나지 않으면 얼굴이 굳어졌고 기대한 만큼 되지 않으면 말수가 줄었죠.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대신 기준과 불만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역할을 맡은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가능한 거지라는 말로 상황을 정리했죠. 그 말은 시어머니에게 큰 상처가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일부러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는 점점 더 당연하게 요구했어요. 오늘은 청소, 내일은 장보기, 그 다음은 손님 맞이까지요. 시어머니의 하루는 점점 집안일로 채워졌고 자신의 시간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한 번도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미 그 역할은 시어머니의 몫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피곤해 보였고 표정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가족으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참고 있었어요.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만 마음 한켠에서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더 이상 침묵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도요.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지켜야 할 기준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청소가 조금 늦어지면 얼굴이 굳었고 식사 준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수가 줄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불만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부담으로 다가왔죠. 시어머니는 그 분위기를 누구보다 빨리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집안 상태가 되었어요. 바닥에 먼지는 없는지, 설거지는 제대로 끝났는지, 아이가 입을 옷은 미리 준비돼 있는지까지요. 며느리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시어머니는 이미 그 기준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습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며느리는 어머니가 해주시니까 편하네요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말은 고마움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역할을 굳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불편해진다는 전제가 자연스럽게 깔려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빨래 꼭 해주셔야 해요. 부탁이 아니라 일정 통보처럼 들리는 말이었죠.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안에서 며느리의 기준은 점점 늘어났어요. 반찬 가짓수, 청소 주기, 아이 돌보는 방식까지 세세하게 정해졌죠. 시어머니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더 서두르고 더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했다는 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준을 지키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들은 이런 상황을 옆에서 보면서도 깊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게 서로 편하지라는 말로 상황을 넘겼죠. 그 말은 며느리에게는 힘이 되었고 시어머니에게는 또 하나의 침묵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시어머니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시어머니의 일정을 관리하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아이 데리러 가셔야 하고요. 저녁 전에 청소는 끝내주세요. 그 말투에는 요청이 아니라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분명히 느끼게 되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쉬고 싶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그 말은 걱정보다 불편함에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상태보다 집안일이 먼저라는 사실을 그제야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역할은 더 이상 유동적이지 않다는 걸요. 부탁은 기준이 되었고 기준은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점점 시어머니의 일상과 존엄까지 잠식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또렷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건 도움도 배려도 아니다. 그 인식이 생긴 순간 이전과 같은 침묵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함께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모를 만큼 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보였고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일을 지시하듯 말하는 장면도 여러 번 목격했죠. 그럼에도 아들은 그 상황을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굳이 건드려야 할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아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계시니까 우리가 좀 편한 거지. 그 말은 상황을 정리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며느리의 태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어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심한 표정을 지었고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죠. 며느리는 아들의 반응을 기준 삼아 행동의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아들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으면 요구는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오늘은 아이 하원, 내일은 저녁 준비, 그 다음은 손님 맞이까지요. 아들은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도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쪽의 희생을 고정시키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직접 말해볼까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 직전마다 망설여졌어요. 괜히 며느리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도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을 삼키고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허리가 아파 거의 쉬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날도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 준비를 했죠.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고 싶은데. 아들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버티면 안 돼? 그 말은 악의 없이 나왔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분명히 느꼈어요. 아들은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요. 며느리의 요구와 자신의 불편함 사이에서 아들은 늘 편한 쪽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집안의 질서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며느리는 아들의 그런 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들이 막지 않는 한 자신의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일을 맡아주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며느리에게 허락처럼 작용했고 시어머니에게는 외면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은 집안일의 양이 아니라 이 관계의 구조라는 걸 깨달았죠. 누군가는 말해야 했고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해줘야 할 아들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선택의 결과였고 명확한 방향이 있는 행동이었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는 걸요.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아들의 말과 행동을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침묵이 허락이 되는 집이라면 언젠가는 그 침묵을 깨뜨려야 할 순간이 온다는 거요.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멀지 않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에서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있을 때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를 자연스럽게 부려먹듯 말하기 시작했죠. 손님이 와 있는 앞에서 어머니, 그거 좀 가져와 주세요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고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절이라는 선택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듯 보였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잠깐의 불편함일 뿐이라고 괜히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다고요. 하지만 그런 장면이 반복되자 마음속에 남는 건 불편함이 아니라 모욕감이었습니다.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참아온 행동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되고 있었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피지 않았어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가 되었고 감사의 말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를 움직이게 하는 일이 당연한 풍경처럼 굳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장면을 보고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눈길을 피하거나 휴대폰을 보며 상황을 흘려보냈죠. 그 침묵은 며느리에게는 허락처럼 보였고 시어머니에게는 확실한 외면이었습니다. 아들의 무관심은 말 한마디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인이 집에 들렀을 때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부엌으로 부르며 자연스럽게 식사 준비를 맡겼어요. 지인은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며 넘기려는 시선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마음은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움직이며 시어머니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어머니인지, 누구의 가족인지 다시 묻게 되었죠. 집안일보다 더 무거운 질문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았어요. 집안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했고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표정이나 기색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움직여주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와 혼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어요. 참아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내했던 일들, 어른이라는 이유로 삼켜왔던 말들까지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오해도 일시적인 갈등도 아니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슬픔을 느꼈어요. 화를 낼 힘조차 아까울 만큼 자신이 너무 오래 침묵해왔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권력이 되었다는 것도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긴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침묵은 이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도요. 존엄은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때만 남는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또렷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움직이지 않겠다고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일도 끝내겠다고요. 그날 밤 시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의 하루를 미리 정해두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해야 할 일, 오후에 맡아야 할 일, 저녁 전에 끝내야 할 일까지요.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일정이 자신의 몸 상태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집안의 규칙을 자신이 정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이의 생활 패턴, 식사 시간, 집안 청소 주기까지 모두 며느리 기준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불편한 공기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게 가장 조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하루 종일 움직이고 나면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그런 변화를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들어 보이면 조금만 참아주세요라는 말이 돌아왔고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요구에 가까웠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몸이 좋지 않아 검진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날은 일정 좀 바꿔야겠네요. 시어머니의 건강보다 집안 일정이 먼저 언급되는 순간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람보다 역할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아들은 그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정한 일정과 시어머니의 상황 사이에서 그는 늘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잖아라는 말로 상황을 덮었죠.
하지만 그 양보는 늘 시어머니 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집의 주인처럼 행동했어요. 가구 배치부터 생활 방식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며 시어머니에게는 사전 설명조차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자신이 사는 집에서 정작 가장 늦게 상황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사소한 말에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였어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까 이런 건 다 해주셔야죠. 그 말에는 전제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이 상황을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가족 간의 배려가 아니라 명백한 선 넘기였거든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를 되짚어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넘겨왔는지 떠올렸죠.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고, 그 다음은 기준이었고, 이제는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는 한 번도 제대로 묻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구조 안에서 버티기만 하지는 않겠다고요. 누군가에게 기대어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걸 인정했죠. 지금 필요한 건 참는 힘이 아니라 바로잡을 용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결심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아주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넘어오는 선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자신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참을수록 누군가는 더 멀리 나아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어요. 참고 버티는 동안 집안의 구조가 어떻게 굳어졌는지, 누가 중심에 서 있고 누가 밀려나 있는지를 너무 또렷하게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군가의 행동을 굳혀주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말수를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설명도 감정이 섞인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관찰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어떤 말을 하는지, 아들이 어떤 순간에 고개를 끄덕이는지, 집안의 결정이 누구의 말로 굳어지는지를 차분히 살폈죠. 감정으로 맞서면 상황이 흐려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태도를 수긍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행동은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일정은 통보가 되었고 집안일은 역할이 아닌 의무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흐름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였죠. 시어머니는 낮 시간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통장과 인감, 집 관련 서류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확인했어요. 오래전에 정리해둔 서류였지만 지금 다시 꺼내보니 그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였어요. 그동안 누가 생활비를 부담해 왔는지, 집의 명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결정이 누구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정이 아닌 사실만을 메모지에 적어 내려갔어요. 분노를 담지 않은 글씨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정리이기도 했죠. 아들이 퇴근해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말을 아끼고 질문에는 짧게 답했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판단에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진다는 걸 이미 충분히 겪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해진 것을 자신의 승리처럼 여기며 다음 단계를 자연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 태도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구조는 더 단단해질 거라는 걸요. 어느 밤 시어머니는 혼자 앉아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참아온 시간, 무시당한 순간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며 넘겨왔던 말들까지요. 그 모든 기억은 시어머니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겠다고요. 대신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서게 하겠다고요. 그게 가장 공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목소리의 크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확신에 찬 얼굴로 나설 순간을요. 그 순간이 와야 준비해둔 것들이 의미를 가질 테니까요. 침묵은 이제 더 이상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가진 준비였고 곧 끝을 향해 움직일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일부러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평소보다 정리된 식탁과 단정한 태도는 이미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의 여유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감정을 숨겼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 시어머니만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식사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의 집안 운영과 역할 분담에 대한 이야기였죠. 시어머니가 맡아야 할 일들이 마치 이미 합의된 것처럼 정리되어 나왔고 아들은 그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순간 이 자리가 상의가 아니라 통보의 자리라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기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쏠려 있을 때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그 작은 소리에 식탁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은 자신도 할 말이 있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집의 명의와 생활비 내역, 그동안의 결정 과정이 정리된 자료들이 들어 있었죠. 하나씩 꺼내 놓을 때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처음 보는 서류들을 바라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시어머니는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설명했습니다. 이 집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생활비와 유지비용을 누가 부담해 왔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동의 없이 결정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차례대로 짚었죠. 그 말들은 공격이 아니라 설명이었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을 잃어갔어요. 아들은 그제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편하다는 이유로 넘겨왔던 선택들이 한 사람의 존엄을 어떻게 밀어내고 있었는지를 눈앞에서 보게 된 거죠. 아들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옮겨졌고 그 안에는 혼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변명을 시도했지만 말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꺼낸 자료들은 모두 사실이었고 그 사실 앞에서는 어떤 말도 힘을 가지기 어려웠죠.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더 이상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며 이 집에서의 역할과 위치는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주도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구조가 사실은 얼마나 불공정했는지가 모두에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거든요. 사실은 모두 나왔고 판단은 각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서는 큰 소리도 격한 말도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였던 서류들은 더 이상 누구의 손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아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주장과 설명은 모두 끝났고 집안에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침묵만 남아 있었어요. 그 침묵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장 늦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방관했던 시간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이제서야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떤 말이 적절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얼굴이었어요. 며느리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표정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밀어붙일 힘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다만 차분하게 이제부터는 이 집에서의 생활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타협이나 여지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조차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론은 나 있었고 그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충분했고 선택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는 과정에서도 큰 말다툼은 없었어요. 소리 높여 다투지 않아도 상황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서 시어머니를 가정부처럼 대하던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고 그 구조 위에 서 있던 사람은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떠난 뒤에야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바로 용서하지도 강하게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의 선택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만 말했어요. 집안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일정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었고 시어머니의 하루는 다시 자신의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는 시어머니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참아내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어요. 이 집에서 누군가를 부려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 문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큰 소리도 극적인 충돌도 없었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역할은 사라졌고 존엄은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는 누군가를 가정부처럼 대하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습니다.